대한민국은 지금 기득권 카르텔에 포획되어 있다. 좌파 정치권이 입법 독재를 무기로 헤게모니를 행사하고 있으며 일부 재벌과 노동조합, 관료와 좌파 시민단체, 586 세대, 특정 지역 정치권, 친중 세력이 은밀하게 꽁꽁 단결해서 그들만의 기득권을 누리고 있다. 그 블록에는 국민의힘 정치인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사실상 사회주의자인 마이클 셀던의 동료 시민론을 기치로 정치권에 진입한 한동훈과 자칭 친윤이라면서 윤통을 꿀빨다가 손절해버린 정치인 등등도 예외는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독재였고 그에 맞선 쪽이 민주주의라는 것은 이긴 자의 프레임에 불과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검찰 구형이 13일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대통령 고유 권한을 제목으로 만들어서 재판을 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비상계엄이 불법이라면 헌법 77조에는 왜 비상계엄 조항이 있는지, 왜 국회에 비상계엄 철회 권한을 부여했는지, 또 왜 야당은 이런 말을 못하는지 도무지 의문투성이 들입니다. 어쨌거나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계엄 선포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전직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으로 재판 중인데 내일 특검은 사형이 아니면 무기징역을 구형할 것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유죄일 경우 최하 무기징역이기 때문입니다. 특검이 무죄를 주장할 리가 없으니까 아마도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특검 구형을 앞두고 윤어게인 챌린지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혜택을 입었거나 또는 그럴듯한 자리를 차지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차 한잔 함께 마셔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윤어게인을 외치고 나섰습니다. 어제 차명진 전 국회의원이 스타트를 끊었고 출발은 챌린지가 아니라 차 전 의원 단독 선언으로 시작됐지만 전용옥 전 의원이 바톤을 이어받았고 김소연 변호사도 동참했습니다. 단식 끝에 응급실로 실려간 자유대학 청년 박준영 학생도 힘겹게나마 윤어게인을 외쳤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SNS를 통해 내가 윤석열이다를 외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명진 전 의원의 글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며칠 후면 윤석열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재판의 구형이다. 무기 아니면 사형일 거다. 그 점에 자칭 보수가 또 한 번 뭉텅이로 떨어져 나갈 거다. 어떤 자는 사과하고 어떤 자는 망각의 회로를 돌리려 하고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를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에 명시된 권한이라는 말 한마디 못하고 끊임없이 오히려 내부에서 사과를 요구하고 또 이를 맥없이 받아들인 장동혁 대표에 대한 비판인 셈입니다. 다음 달이면 선거를 할 텐데 선거를 앞두고 소속 정당에서 물론 지금이야 탈당을 했지만 대통령을 만들었던 정당에서 계엄이 잘못됐다고 사과를 하면 판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걱정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차명진 전 의원이 그런 부분을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나는 윤어게인이다. 왜인가? 첫째, 윤 대통령은 죄를 지은 게 아니라 단지 권력투정에서 졌을 뿐이다. 87년 헌법은 모순투성이다. 한편으로는 대통령에게 국가원수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의회에 무한한 민주주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대통령에게는 비상계엄권이 있지만 의회는 무조건적인 해제 권한이 있다. 이런 구조에서 대통령과 의회의 지배정당이 서로 다르면 원탑을 향한 피를 흘리는 권력투정이 벌어질 수밖에 없게 마련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치사의 내용이 그랬다. 승부는 당연히 전략 전술에 능하고 조직력이 좋은 쪽으로 가게 되어 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의 조급함과 내부의 배신으로 인해 이 싸움에서 졌다. 그 결과 헌법 해석권을 좌파에게 빼앗겼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비상계엄은 쿠데타가 되었다. 12.3 계엄을 둘러싼 대통령과 의회의 투쟁은 누가 옳은 편인가의 싸움이 아니라 원탑을 향한 권력투쟁이었을 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독재였고 그에 맞선 쪽이 민주주의라는 것은 이긴 자의 프레임에 불과하다. 둘째, 물론 전쟁에서 패배한 장수는 죄인이다. 그러나 윤통이 대통령으로서 이루고자 했던 세상, 계엄을 통해 국민들에게 폭로하고자 했던 계몽의 값어치는 실패의 죄를 상쇄하고도 넘친다. 결코 실패한 계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국민들을 일깨웠고 청년들에게 애국을 가르친 것만 해도 계엄이 아니라 계몽이었다는 주장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기득권 카르텔에 포획되어 있다. 좌파 정치권이 입법 독재를 무기로 헤게모니를 행사하고 있으며 일부 재벌과 노동조합, 관료와 좌파 시민단체, 586 세대, 특정 지역 정치권, 친중 세력이 은밀하게 꽁꽁 단결해서 그들만의 기득권을 누리고 있다. 그 블록에는 국민의힘 정치인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사실상 사회주의자인 마이클 셀던의 동료 시민론을 기치로 정치권에 진입한 한동훈과 자칭 친윤이라면서 윤통을 꿀빨다가 손절해버린 정치인 등등도 예외는 아니다. 기득권 카르텔이 지구 중력보다 무거운 힘으로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들은 반국가 세력이다. 이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한 대한민국 최초의 정치인이 윤석열이다. 계엄이라는 충격요법을 쓰게 된 것도 좌파 기득권 카르텔이 너무나도 광고하다는 피치 못한 사정 때문이었다. 자칭 우파라면서 계엄의 이유를 술기운에 의한 객기나 마누라 특검 방해하기 정도의 지극히 사적인 해프닝으로 폄하하는 자들이 많다. 이 자들은 대한민국의 사정을 모른다. 아니 기득권 세력의 분파일 뿐이다. 셋째, 나는 윤통을 먼 발치에서조차 본 적이 없다. 명절 때 대통령 명예의 선물도 한 번 안 받아봤다. 그래도 윤석열은 나의 동지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후손들을 위해 목숨 걸고 싸우는 전투부대의 일원이다. 지금 나의 동지가 적들의 포로가 되어 있다. 나는 스스로 엄격한 척하며 그가 작전 매뉴얼을 얼마나 어겼나 따지지 않겠다. 그를 구하려다 나까지 몰살당하는 것 아닌가를 따지는 합리적인 계산도 내려놓겠다. 그가 평소에 나에게 잘해줬냐 아니냐를 따지지 않겠다. 전쟁 때는 가족보다 나라보다 전우가 최우선이다. 이 얼마나 든든한 주장입니까? 전쟁 때는 전우가 최우선이란 말 가슴에 와닿습니다. 사실 20여 년 전에 취재 현장에서 차명진 전 의원,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배지를 달기 전이긴 했습니다만 어쨌건 차명진 의원을 처음 만났을 때는 좀 가벼운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을 가졌던 것도 사실인데 제가 많이 잘못 알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묵직함이 숨어 있는 줄 몰랐습니다. 나는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전우를 구출하겠다. 그 정신으로 나는 윤어게인이다. 누가 나를 극우라고 몰아도 그러다가 내가 혼자가 되어도 나는 간다. 소신대로 살다가 가겠다. 멋있는 글입니다. 가슴에 뜨끔한 뭔가가 내려앉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그러자 어제 전여옥 의원이 곧바로 이어받았습니다. 전여옥 의원은 지금 암투병 중입니다. 그런데 지독하다 싶을 정도로 이재명을 저격하고 있고 윤석열 어게인을 외쳐왔습니다. 그야말로 처절한 투쟁입니다.
윤석열에게 죄가 있다면 이란 제목으로 올린 전효옥 의원의 윤어게인 릴레이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란 재판 특검 구형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장관에게 한 말씀입니다. 김용현 장관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온갖 것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김용현 장관은 신의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나라 국민은 윤 대통령을 절대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처지가 가엾고 불쌍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판단이 옳기 때문입니다. 그를 대선으로 불러낸 우리입니다. 그리고 혼신의 힘을 다해 윤 대통령은 대선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사자굴에 맨주먹 맨몸으로 들어가 2년 반을 피투성이가 되도록 싸웠습니다. 사자들의 이빨이 더 날카로워지고 돈에 팔려온 검투사가 그를 애워사자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나를 제물로 바치자. 12.3 계엄의 가장 확실한 이유입니다. 특검은 윤 대통령이 야당을 진압해서 장기 집권을 할 야욕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공소장에서 밝혔습니다. 특검 스스로가 공소기각을 공소장에서 실토한 것입니다. 내란죄로 올가맨 것이 얼마나 억지라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내란 재판 공소기각입니다. 따뜻하고 편안한 잠자리 대신 냉랭하고 거친 콘크리트 바닥을 스스로 선택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마저 그 싸늘한 냉방에 보낸 이가 있습니다. 대통령이란 영광의 자리를 한낱 풀포기처럼 여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바로 국민의 대통령 윤석열입니다. 그는 무죄입니다. 그에게 죄가 있다면 국민의 부름에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아니, 자신을 뽑아준 국민을 결코 배신할 수 없어서 지금 나라가 망해가고 있다고 국민께 SOS 계엄을 절규한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차명진 전 의원이 우리 마음을 SNS로 고스란히 전해줬습니다. 어찌 우리가 그를 이 나라 대통령 윤석열을 잊는단 말입니까? 어떻게 끝까지 국민께 신의를 지킨 그를 배신한단 말입니까? 저는 못합니다.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합니다. 그의 충정이 사무쳐서 그의 고통이 이미 제 가슴에 문신처럼 새겨져서입니다. 저는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윤어게인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김소연 변호사가 뒤를 이어서 SNS에 윤어게인을 외쳤습니다. 차명진 전 의원님, 전효옥 전 의원님의 윤어게인 선언에 미물인 저도 릴레이 선언에 동참합니다. 차명진 의원님 말씀처럼 윤석열 대통령께서 저에게 해준 거 하나 없어도 그 흔한 명절 선물 한번 못 받았어도 저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형극의 길임을 알고도 기꺼이 대통령 선거에 나와주신 그 순간부터 절대 지지해왔습니다. 제2의 박정희 같은 사람이 나오기를 간절히 바래왔고 12.3 계엄령은 그 자체로 혁명이었다고 생각하고 많은 청년들을 계몽시킨 것만으로도 정치적 성공이라고 봅니다. 저는 윤어게인입니다. 릴레이 동참해주세요 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지금 SNS상에는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면 어떻게 비상계엄령을 선포해야 내란에 해당되지 않느냐는 비아냥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총알 한 발 쏘지 않았고 폭력행위도 없었고 체포하려는 정황조차도 없었는데 그럼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면 어떻게 해야 내란죄를 저지르지 않고 비상계엄을 할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탄핵과 내란 혐의 적용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비상계엄령 발동은 내란이고 곧 사형으로 연결된다면 대통령은 어떤 경우에라도 비상계엄령을 발동할 수 없게 되고 아무리 국가위기 상황이라고 판단된다고 하더라도 죽을 각오를 하지 않고는 비상계엄령을 발동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부의 재판이 개인 윤석열에 대한 재판이 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차 한잔 함께 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윤어게인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법부는 그 어느 때보다 진중한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감동적인 글이네요. 맞습니다. 저도 윤어게인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윤어게인으로 자유 대한민국 되찾아옵시다. 살아있는 법을 기대한다. 법은 공명정대 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살 길이다. 윤어게인. 차명진 전 의원 수려하고 수준 높은 글 대단하십니다. 응원합니다. 저런 분들이 정치하면 좋겠어요. 차명진 의원님 존경합니다. 어느 구절 하나 틀린 점이 없네요. 눈물이 솟구칩니다. 차명진 의원님, 전효옥 의원님, 김소연 변호사님과 모든 애국 국민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윤 대통령님과 한편입니다. 차 의원님 존경합니다. 멋진 분이시네요. 가슴을 울리는 글들이었습니다. 적극 응원합니다. 내가 윤석열이다. 윤어게인 차명진 의원님 최고입니다.